못 고치는 질병은 없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2년 동안 재직한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우신 박사가 말하는 암에 지는 사람과 암을 이기는 사람의 생활 습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여기서 자신의 노력은 바로 자신의 생활 습관이죠. 작은 습관만 바꿔도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검사 환자보다 조폭 환자가 더 잘 낫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개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지난 32년 동안 MD 앤더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마음을 편히 먹을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직업군의 사람들은 나의 노력한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과 확신을 신봉한다. 그러니 스스로가 굳건한 근거나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여간에선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단칼에 베어버릴 불청객이 아니라 내 몸에서 살살 다스려야 하는 약간 위험하고 귀찮은 손님이다. 담당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애써 오류만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도 스스로를 좌절로 몰아넣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인 생각에 골몰하면서 자신의 몸이 가진 치유력에 대한 확신을 팽개쳐버리고 결국 패닉 상태에 이른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오히려 만세를 부르며 환자의 몸에서 신나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시골,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배운 선량한 사람들이 치료 성과가 좋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적인 사람들보다는 순박하고 남을 잘 믿는 가끔 욱하는 기질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다. 또한 성격적으로 명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깍두기로 통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은 의사를 탐복시킨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 중추의 영향으로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 다음엔 그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암세포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진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환자가 좋다.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가령 평소에 자신이 즐거워하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 나 역시 강연이든 인터뷰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필요를 모른다. 검사라고 해서 가난한 촌부보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깡패보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직업은 직업일 뿐 그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환자들이 MD 앤더슨에 오는데 유독 한국인들만 체중이 줄고 구역질을 해대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투병 생활을 한다. 같은 동포로서 한국인인 내가 보기에 이보다 더 안타깝고 의아스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 MD 앤더슨의 암 환자들은 대부분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건강한 사람보다 덜하겠지만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눈빛에 생기가 넘치고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또한 활기차다. 환자들은 틈나는 대로 팔다리를 쭉쭉 뻗어 스트레칭을 하고 병원에서 하는 요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열심히 따라한다. 병원 안팎에 놓인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볕을 쬐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느긋하게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다.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껏 웃고 눈물도 실컷 흘린다.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분출해야 독이 몸에 쌓이지 않고 건강해진다. 오죽하면 오래 방치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살아진다고 말을 하겠는가? 스트레스를 꾹꾹 참기만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무감각해져서 스트레스인지도 모른 채 방치하면 거기서 쌓인 감정의 독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 습관이죠.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대다수의 한국인 환자들이 수술만 하면 암이 완전하게 사라진다고들 생각한다. 그것은 암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암 조직 1cm에는 무려 1조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다. 이 1조 개의 암세포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혈관과 연결된 임파선으로도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시작된 암세포들의 여행은 온몸을 구석구석 탐험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암세포는 성질이 묘해서 유방암은 유방에 집을 짓고 폐암은 폐에 집을 짓는다. 과거에는 의사들 역시 작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며 몸에서 암이 사라진다고 믿었지만 몇 개월 후에 다른 장기에서 또 다른 암세포를 발견해 곤혹스러워하곤 했다. 연구 결과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 1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돌아다니는 것으로 밝혀졌고 암세포가 머물던 집이 수술로 사라지면 비슷한 성향의 장소에 다시 집을 짓는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내 생각에는 한국인 환자들이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식사와 암 환자의 식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암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진 상태다. 그뿐 아니라 주요 영양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잘 맞춰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단 동물성 지방과 익히지 않은 육류는 제외하고 말이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담백하게 조리한 고기와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이 좋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독한 암세포가 죽거나 약화된다. 물도 많이 마셔야 한다. 반드시 신장을 통해 나쁜 독성물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 치료를 위해 몸에 들어간 독한 성분들이 장기에 머물러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독한 약들이 단백질이라 불리는 프로테인을 파괴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 프로테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고기다. 혹자들은 암 환자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상식이다.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봤을 때 암은 체력만 잘 유지하면 평생 동안 다스리며 함께 갈 수 있다. 아프리카 난민도 아니고 암 환자가 공포에 잡혀 먹혀 굶어 죽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항암 치료를 하면 몸의 모든 조직이 손상되고 약해진다. 소화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양질의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섭취하면 좋다. 공포에 잠식당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법에 적응한다면, 암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벗으로 만들어 오래 버틴다면 그 사람은 결국 암을 이긴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일이다. 1%의 기적은 마음이 만든다. 사업을 하는 L씨는 한국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MD 앤더슨에 왔다고 말했다. 몸이 바짝 말라서 치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한국인 환자를 만나면 왠지 친구 같고 가족 같아서 마음부터 측은지심이 생겼다. 이틀 뒤 신약을 투여할 예정인데 실험약 치료의 성공 확률이 고작 2%밖에 안 된다는 말을 전달하자 L씨는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그리고 심하게 투덜거렸다. 괜히 여기까지 왔구만. 돈만 버렸네. 돈만 버렸어. 1%의 희망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일단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인 환자였다면 아마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 와우, 대단해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모든 미국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순수히 인정하고 자신이 1%의 희망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마음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죠.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립니다. 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든 웃을 수 있는 여유다. 내가 의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군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태도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걱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 계속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암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살고 싶은 욕구가 들면 내가 왜 꼭 살아야 하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환자의 각오나 마음 상태가 기적을 일으킨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을 가져온다. 당연히 전자는 스스로를 더 큰 불행에 빠뜨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한다. 겁먹지 마세요. 1%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믿기로 했다면 스스로 노력하세요. 사실상 이 말을 믿고 따라주는 환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1%의 기적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마음 습관입니다. 병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 이미 지는 싸움이다. 낮은 치료 성공률에 놀라 밤잠과 밥맛을 잃으면 암과 싸워야 할 면역 세포들도 주인과 똑같이 힘을 잃고 제 할 일을 놓아버린다. 결국 자발적으로 암세포를 키우는 꼴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치료에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T를 찍으면 그날부터 결과에 목숨을 건다. 밤새 초조한 심정으로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재촉한다.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소견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들어눕는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미열이 시작된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병세가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다.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자세라면 세상 어느 병원에 가든 죽음은 점점 가까워진다. 암의 기전을 연구하면 할수록 암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예방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가족력을 잘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휴식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식습관과 매사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가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선생님, 저 얼마나 더 사나요?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음가짐을 좀 더 편안히 먹으라고 해도 매번 이렇게 매달리고 울부짖는 환자가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묻고 또 묻지만 환자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평소 소홀히 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평정심을 되찾는 상태로 병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몸의 밸런스가 유지된다. 매사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지나친 사람은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다. 간뇌의 일부인 시상하부는 뇌하 수체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휘하는 총사령부로 뇌하 수체의 호르몬 분비를 주관한다. 그런데 걱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부위가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으로 시상하부는 신경 조절과 호르몬 분비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뇌하 수체에서 식욕을 돋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다. 또한 위장의 연동 운동을 좌우하는 10번째 뇌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위장이 무기력해지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음식물이 잘 소화되고 가스가 나오는데 그렐린 분비가 적어지고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저하된다. 안 먹어도 배가 불룩하다. 게다가 걱정을 많이 하면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를 찾게 되는데 수면제는 위장을 더 늘어지게 한다. 입맛을 잃어 점점 더 안 먹고 수면 장애까지 심해지면 병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억지로라도 먹고 물도 많이 마셔야 한다. 병에 짓눌러 많은 시간마저 불행하게 보내기보다 내게 온 암을 잘 구슬려 조금 더 오래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이 간단한 이치를 잘 새기며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다. 거짓말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람들. 선생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환자는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암이 온몸에 급속도로 퍼져 당장 오늘 내일 하는 환자에 아무리 봐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가
거짓말처럼 6개월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2, 3년 뒤에도 잘 살아간다. 30년 넘게 암 환자들 만나면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다. MD 앤더슨의 의사들은 그런 경우를 기적이라고 부른다.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몸속에 남아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린 불가사의한 상황을 말한다. 평소에 각별히 여기던 S라는 후배 의사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축농증을 앓았던 터라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다고 했다. 드디어 S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병원을 개업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 다들 그렇듯이 S는 누구보다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를 푸니 농에 피가 섞여 나왔다. 그동안 툭하면 커피를 펑펑 쏟았는데 자신의 전공 분야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양이다. 부랴부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코를 둘러싼 얼굴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S는 MD 앤더슨에서 얼굴뼈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 불행히도 S의 암은 수술 후에도 계속 재발해서 무려 15번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중에는 암이 두개골 바닥과 안구에까지 퍼져서 뇌 일부와 한쪽 눈을 절제해야 했다.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치료를 결정했던 나 역시 차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 미안할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물론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S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S는 절망했지만 자신 앞에 놓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편안히 죽음을 맞겠다고 했다. 선배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면 큰 손해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S는 여유롭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태평양에 보이는 캘리포니아 해변 옆에 집을 얻은 그는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했다. 당시 그의 담당 의사는 S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라고 나에게 기뜸해 주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흘러도 S는 죽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 무려 19년이 흘렀다. 나는 요즘 S로부터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받고 있다. S는 해마다 그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의 사진을 찍어서 관찰했는데 죽음을 준비한 그 순간부터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거나 전이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걸까? 나도 의사지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요즘 S는 방마다 조그만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성가곡을 듣는다고 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던 교회도 꾸준히 나간다. 비록 얼굴에 장애가 있지만 봉사활동도 열심이다. 다시 시작하는 삶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직접 본 환자들은 암세포가 사라졌다기보다 진행이 정지된 경우들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은 곧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걱정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기적은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 암의 진행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두었을 때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그 후로는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 나를 만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접었다는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놓아버리는 순간 새 삶이 주어졌다.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처하지 않는 이상 악착같이 더 살겠다는 욕심보다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충만하게 살아보겠다는 작은 희망이 중요하다. 꽃밭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듯 그 희망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암세포들은 힘을 잃는다. 맹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기적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어리석다.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생각 블록으로 성을 쌓고 허물기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체념하고 소심해지기 마련이다. 혼자서 발전시키는 생각은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쁜 감정이나 고통을 외부로 흘러보내야 한다. 누구나 몸속에 암세포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전적인 이유로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매일매일 정상세포가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암세포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 암세포 성장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느리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반대로 나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암세포의 성장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인류는 여전히 무엇이 암의 원인인지 모르고 완벽한 치료법도 모른다. 다만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얼마간의 메커니즘 정도는 알려졌을 뿐이다. 환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농담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어떤 질병이든 잘 이겨낸다. 죽음이란 놈은 걱정하며 도망치는 사람의 발꿈치를 가장 먼저 깨문다. 한국인 환자들은 한시도 병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는다. 게다가 평생 일만 열심히 해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어쩔 줄을 모른다. 항암 치료의 무료함을 달려려면 무엇이든 즐거운 일을 하고 놀아야 한다. 우거지상으로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면 암세포는 더욱 신이 나서 번식을 서두른다. 아무리 좋아하는 연인 사이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그래서 만날 그날이 그날 같으면 관계가 지겨워진다. 암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집착하는 애인처럼 매일 매 순간 암에 관해서만 생각하면 암도 환자를 짜증스러워한다. 암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암에 대한 집착이나 걱정 대신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관심을 돌려보라. 가끔 만나야 더 애틋해지는 연인 사이처럼 암도 환자의 몸을 아껴주게 된다. 그러면 암은 성질을 덜 부리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삶의 주인은 죽음이고 삶은 오히려 죽음에 종속된 너희라고 했다. 가끔은 삶의 주인인 죽음에 의해 꽁꽁 숨겨두었던 능력이 드러나기도 한다. 작은 식습관만 바꿔도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식탁은 마음만 먹으면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 흰 쌀밥은 온전히 흰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숟가락으로 흰 설탕을 푹푹 퍼서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무섭지 않은가? 실제로 쌀밥을 오래 씹어보면 단맛이 난다. 한 번은 호기심이 발동해 흰 쌀밥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을 체크해보았다. 잡곡밥을 먹고 나서 혈당을 측정했을 때와 확연한 차이가 났다. 당연히 흰 쌀밥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올라갔고 잡곡밥을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현미밥은 흰 쌀밥보다는 거칠어서 대충 씹어서 삼키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식사를 빨리 끝내는 습관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흰 쌀밥을 선호하는 것 같다. 나는 식사를 할 때 입안에 현미 잡곡밥을 넣고 15번 이상 천천히 씹은 후에 삼킨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현미가 우리 몸의 독소를 제대로 해독해주기 때문이다. 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에게도 현미 잡곡밥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다. 백미는 쌀룸과 속껍질을 모조리 벗겨내 씨점만 남은 단계다. 반면 현미는 벽지에서 완결만 벗겨낸 단계로 그야말로 일정한 환경만 주어지면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다. 살아있는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겠는가. 현미의 씨눈에 들어있는 피틴산 성분은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뿜어내는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고마운 씨눈을 고작 거칠다는 이유로 거부하다니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콩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에스트로겐과 특정한 수용체가 결합하면 암세포야 자라라 하고 사인을 보내는 시스템이 된다. 이때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그 세포 수용체와 먼저 결합해버리면 에스트로겐이 결합하지 못하므로 암의 성장과 발생이 억제된다. 암 학회지에 실린 최근 논문들에 따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의 경우 성년기에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각각 60%와 40%씩 감소한다.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의 경우는 폐경기에 유방암에 걸렸다가 생존한 후에도 재발률이 23%나 감소했다. 또한 콩을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암 발병률 역시 31%나 감소했다. 이제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건강을 망치는 세 가지 백색 가루가 있다. 백미, 백설탕, 백밀가루다. 모두 흰색 탄수화물로 과도하게 가공한 탓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 항산화물질, 피토케미칼이 남아있지 않다. 한마디로 영양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백미 대신 현미와 콩, 완두, 옥수수, 보리, 귀리, 통밀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암을 이기는 데 필요한 고영양 식단이 완성된다. 내가 만난 환자 중에 Y라는 환자가 있었다.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가족력이 심란할 정도로 다양했다.
한두 명만 빼고 가족 모두가 암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아이의 가족은 모두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음식을 20년 넘게 먹어왔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가장 약한 장기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런 경우 식단만 바꿔도 암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결국 Y의 가족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Y와 가족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한 후로 그 전까지 입에 달고 살던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 치킨과 맥주를 끊었다. 대신 현미, 콩, 조, 율무로 밥을 짓고 버섯, 청국장, 신선한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아예 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도 했다. 결국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되어 장례식 날짜까지 잡아두었던 Y의 동생의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왔다. 암의 활동이 멈춘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대상암으로 고생하던 Y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Y의 동생은 6차 항암 치료 후에 그리고 Y는 4차 항암 치료 후에 더 이상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암을 치료할 때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 성분은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때문에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로지 현미 잡곡밥 덕분에 암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면 억지 소리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흰 쌀밥을 끊으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사실이다. 병든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암세포는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상세포를 밀어낸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암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일단 암과 싸우겠다는 각오로는 절대 암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이 말은 암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다. 암과 함께 가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다. 그럼 암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아니다. 암은 치료하면 좋아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병이라는 것들은 원래 그렇다. 암 역시 만성병이다. 그러니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라는 것은 생각의 반응 같은 것이다.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 것도 아파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병을 이기려는 오기보다 우선이라는 말이다.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1%라도 희망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분노나 화는 비 오는 날의 곰팡이와 같아서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온몸에 나쁜 균이 번식한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처럼 좋은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를 밀어낸다. 어둠을 타달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살면 된다. 이런 삶을 다시 살아보라고, 아픈 몸을 통해 빛의 중요성을 다시 느껴보라고 가끔씩 병은 우리 몸에 찾아온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 나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온다. 교회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가? 인간은 스스로 치유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하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과 의식주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줄 때 가능한 일이다.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짜고 맵고 단 음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또한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 역시 나쁜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항체라는 물질을 형성한다.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는 동일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항체가 작동해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의사 입장에서 조언하자면 병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생활 습관이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을 피토케미컬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 암 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 1.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 물질을 억제하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3.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 암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 4.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 예방에 탁월하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스럽다. 5.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6.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피토케미컬을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 7.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컬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오로지 세포 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그리고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나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한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류, 버섯류를 많이 먹고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률을 높인다. 한국인들도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미국인들만큼이나 높아졌다. 몸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물이나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던 식습관에서 가공식품과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덩어리가 끼어 혈관이 좁아진다. 당연히 뇌졸중이나 심장병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기름진 식사로 인해 몸 안에 생긴 염증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예전에는 어떻게 기름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학자들도 잘 몰랐다. 염증은 그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라고만 알았기 때문이다. 췌장에 기름이 끼면 당뇨 증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한 부위가 췌장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암이라고 알려진 췌장암은 주로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지 췌장암은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 암 환자의 경우 약을 먹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을 안 움직이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의 구분 없이 사람의 체온은 모두 36.5도로 똑같다. 이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런데 왜 그러한지는 학문적인 연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토록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을 알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소중한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필 것인지는 모든 현대인들의 숙제다.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염증의 수치를 낮추려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대로변을 장시간 걷는 것도 좋지 않다. 집안에서는 화분을 키우는 것이 좋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오메가3와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등푸른 생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양파와 베리류를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만성 염증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에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비만해진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수영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이마와 등에 땀이 조금 배어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추가로 아령을 이용해 20분 정도 근육 운동을 하면 세포의 괴사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염증을 줄이는 비타민 D를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햇빛을 자주 보고 꾸준한 산책을 하면 효과가 좋다. 병을 예방하려면 신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에 신경 써야 한다. 정신적으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제고하며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요즘처럼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노동을 끝내고 휴식을 할 때 우리의 두뇌가 안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아무래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뇌의 기억 기능이 자꾸만 떨어진다. 나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어 몇 년 전부터 가능하면 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걸려고 애쓴다.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고 쉬게 되면 오히려 노화가 빨라진다. 지혜롭게 휴식하는 게 중요한데 바쁜 틈틈이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잠깐씩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것 같아.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죄다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습관은 각종 질병을 부른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치매다. 하루 몇 줄,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특정한 질병을 뿌리째 다 없애기는 어렵다. 모든 병이 그렇다. 그러니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이다. 특히 수술과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조절하며 암을 치료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수술로 암세포 조직을 제거하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주변 조직까지 잘라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진다. 또한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종류는 50가지나 되고 이마저도 제조사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두세 가지 약을 고르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역시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쪼일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부위의 조직이 괴사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격언이 있다. 잘못된 세포 변형을 억제시키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을 세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체온 위주에 신경 쓴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 혈액 속의 백혈구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며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백혈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도 떨어진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소화는 물론이고 노폐물이 배출이 원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암세포의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량을 유지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대장암, 폐암, 자궁 내막암 등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나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철봉 매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약간 더워지면서 온몸에 땀이 조금 날 정도로 한다. 셋째,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인지 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라는 뜻이 아니다. 너무 많이 자면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부부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지금껏 우리가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이유는 국소적인 현상만 가지고 보고 균이 들어오면 균만 없애려고 해서다. 즉 암이 생기면 암이 분열하고 증식하는 부분만 없애려고 해왔다. 몸속의 생물학적 현상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병든 나무 한 그루만 뽑고 나면 망가진 숲이 다시 풍성해질 거라고 착각해온 것이다. 암 예방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동물성 기름과 흰쌀밥 섭취를 피한다. 카레에 담긴 커큐민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여러 분해 효소와 인슐린 등이 적게 나오므로 소식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이 좋다.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 종교가 도움이 된다. 하던 일을 쉬지 않는 것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물을 많이 마셔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좋은 친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암은 국소병이 아니라 전신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곳에 자리를 잡는다.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이런 현상을 암이 또 다른 집을 짓는다고 표현한다. 가령 갑상선이나 유방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치자. 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나 뼈 등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간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신체의 반응이 달라진다. 우리 몸은 기분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물질이 다른데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현대인의 질병 대다수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올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암은 여전히 매우 힘이 센 현대병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생활 습관의 문제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잘못된 식습관, 과음, 운동 부족 같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 음주를 과도하게 하고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이런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미 적을 알고 있다면 적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절망이나 비관보다는 꺼져가는 희망이라도 애써 그 불씨를 잘 살릴 방도를 찾아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조언한다. 먼저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육체를 제대로 다스릴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우신 박사가 직접 경험한 암에 지는 사람과 암을 이기는 사람의 생활 습관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김우신 박사가 알려주는 생활 습관을 길러서 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민 습관 학교에서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키는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반대로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자들은 암의 원인이 된 나쁜 생활 습관을 당장 멈추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면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면
후속 유전학적으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